보스 코리아가 미쳤어요. 미국 출시가 359달러인데 한국에서도 35만 9천원입니다. 요즘 환율을 생각하면 이게 맞나 싶죠? 보스 코리아는 환율을 거의 1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요즘 조금 환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1,400원으로 계산하면 50만원이 넘는 헤드폰이에요. 그런데 50만원이 넘으면 QC 울트라 헤드폰을 사겠죠. QC 울트라 헤드폰 2세대도 미국 출시가 449달러,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60만원대 헤드폰인데 정가 51만원대죠. 심지어 미국 판매가는 텍스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QC 헤드폰 2세대는 미국 359달러가 한국에서 32만 6,364원에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계산이 1,000원도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보스에서 새로 출시한 QC 헤드폰 2세대입니다. 3년 만에 나온 후속작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QC 헤드폰 1세대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측정 데이터를 통해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를 위한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확인 부탁드려요. 자, 그럼 실물 디자인 한번 볼까요? 왼쪽이 1세대, 오른쪽이 2세대입니다. 원래 이 QC 시리즈 디자인 변경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 전원 스위치가 여기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른 버튼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뭐가 없어졌죠? 바로 이 오디오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1세대는 이렇게 오디오 단자와 충전 단자로 나뉩니다. 하지만 2세대는 이렇게 색상까지 맞춘 USB-C to-C 케이블과 3.5mm USB-C aux 오디오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C2C 케이블을 연결하면 C타입 단자를 통해 충전하면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자체 덱을 사용해서 24비트 48kHz 무손실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이런 음원은 케이블을 연결하면 무손실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 같은 곳은 C타입 단자가 없잖아요. 그럴 땐 이 3.5mm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면 바로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은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뀌었어요. 1세대가 84에서 64mm, 2세대가 82에서 62mm로 전체적인 사이즈가 살짝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밴드는 상단의 가죽 마감이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었는데 여기 아래 쿠션 보이시죠? 눌렀을 때 차이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이렇게 드르륵 걸리는 방식에서 조용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르륵 방식이 좋긴 한데 안쪽에 마감을 보면 확실히 나사 같은 것이 이제는 안 보이죠? 훨씬 깔끔해졌습니다. 자, 착용한 모습입니다. 제가 비행하는데 4시간 걸렸고 이동 중, 대기 중까지 한 8시간 정도 착용을 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안경 쓰고도 딱히 불편한 느낌이 없었고 저음도 크게 빠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헤드폰 많이 사용한다고 하던데 이 장시간 인강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이 보스의 착용감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목에 걸쳤을 때 이쪽으로는 완전히 돌아가고 이쪽으로는 완전히 돌아가진 않지만 이 정도면 걸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세대 컬러는 블랙, 화이트 스모크 기본 두 가지의 한정판으로 유칼립투스 그린, 뒤드롭 민트, 로즈우드 모브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컬러는 이어패드 안쪽에 컬러 포인트가 있어서 확실히 더 예뻐졌습니다. 자, 케이스는 1세대보다는 조금 커졌어요. 참고로 케이스 색상은 1세대와 같이 전부 블랙만 제공합니다. 다음 연결 안정성을 보겠습니다. 블루투스는 5.1 버전에서 5.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코덱은 동일하게 기본 SABC와 AAC만 지원합니다. 고음질 코덱이 없어서 아쉬운가요? 그래서 QC 울트라 헤드폰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QC 울트라 헤드폰과 차이가 보이죠? QC 울트라 헤드폰은 스냅드래곤 사운드를 지원하고 QC 헤드폰은 고음질 코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티 포인트를 당연히 지원해서 두 대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딜레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연결 딜레이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이폰에서 284ms, 갤럭시에서 300ms 나왔습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해 보면 아이폰에서 29ms, 갤럭시에서 150ms입니다. 요즘 이 갤럭시 유튜브가 조금 느린데 영상 시청에 엄청 민감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게임은 어렵습니다. 다음 구동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켜고 24시간, 몰입 오디오까지 켜면 18시간입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끄면 더 재생이 가능할 텐데 스펙에 나와있진 않네요. 빠른 충전을 지원해서 완충은 3시간 걸리고요. 배터리가 없을 때 15분만 꽂아도 2시간 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화 성능입니다. 먼저 1세대와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보스 QC 헤드폰 1세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 후 포도가 톡톡 터지고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보스 QC 헤드폰 2세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보스 QC 헤드폰 1세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보스 QC 헤드폰 2세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환경에서 볼륨도 조금 커지고 목소리 전달도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주변 소음 억제 기능이 확실하게 좋아졌죠? 지하철 소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목소리 볼륨은 좀 커졌고요. 그래서 통화 성능은 확실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QC 헤드폰 2세대의 메인 기능이죠. ANC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ANC 하면 보스죠.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헤드폰 기술을 처음 상용화한 브랜드가 바로 보스입니다. 1세대 출시 후 약 3년 만에 돌아온 QC 헤드폰 2세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ANC 성능은 바로 1세대와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닫힐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잘 들어보셨나요? 녹음 비교에서 개선된 성능을 확실하게 체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바로 측정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색이 1세대, 빨간색이 2세대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선이 2세대의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 그러니까 패시브 차음 성능이에요. 여기 파란 점선이 없는 건 1세대가 노캔을 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QC 헤드폰 2세대 성능이 좋아졌죠? 특히나 저역에서 중역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세대는 20dB에 걸쳐 있는데 2세대는 30dB에 걸쳐 있어요. 넓은 구간에서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보스가 어떤 칩을 사용하는지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ANC를 담당하는 프로세서 성능이 확실하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노이즈 캔슬링 켰을 때 압박감은 딱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음은 어웨어 모드를 볼게요. 파란색이 1세대, 빨간색이 2세대입니다. 초고역은 1세대가 조금 더 들어오긴 했는데 저역과 고역에서 2세대가 조금 더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어웨어 모드도 2세대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긴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이 2세대 어웨어 모드를 보면 이렇게 액티브 센스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렇게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어요. 이거는 꼭 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액티브 센스 기능은 조용할 때는 외부 소리를 잘 들려주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발생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이렇게 측정 데이터를 보면 기본 어웨어 모드는 이렇게 소리가 잘 들어오다가 큰 소음이 들리면 소음을 줄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밖에서 다닐 때 진짜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액티브 센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보스 이어폰 리뷰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2세대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사실 제가 이 리뷰를 하면서 제일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해외 리뷰들을 보면 1세대 사운드를 두고 딱 두 가지를 지적했거든요. 첫 번째, 저음이 과하다. 두 번째, 6에서 8kHz가 자극적이다. 그리고 저는 리뷰가 없었죠. 그 내용이 진짜인지, 그리고 2세대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1세대, 빨간색이 2세대입니다. 스무딩을 걸지 않은 로우 데이터예요. 해외 리뷰에서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딱 아시겠죠? 1세대의 첫 번째 문제가 저음 과다였죠.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20Hz에서 타겟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에 보면 20Hz만 확 쏟았다가 계속 내려와요. 여기 문제는 일반적인 음악을 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극저음이 많이 나오는 음악을 들어오면 귓가에서 버르르 떠는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깔끔하지 못합니다. 이 세대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조역대에 살짝 강조가 있지만
이 정도는 타겟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6에서 8kHz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여기 파란색이 확 섰죠. 이게 1세대입니다. 이 부분은 악기 치차름이 들리는 곳이에요. 트럼펫 같은 악기를 들면 꽤나 큰 자극이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죠. 다음은 헤드폰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이 헤드폰 타겟은 사람이 듣는 것과 비슷하게 3분의 1 옥타브로 스무딩을 적용하는데요. 역시 1세대는 스무딩을 적용해도 극저음 강조와 6kHz 피크가 여전히 보입니다. 2세대는 약간의 저역 강조가 보이고 고역대가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이 부분은 자극이 될 만한 부분을 완전하게 뺐다고 보면 됩니다. 야, 이거 재밌지 않나요? 지적받은 딱 두 군데, 정확히 그 두 군데만 손봤습니다. 나머지는 안 건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세대 소리를 좋아했던 사람은 그대로 좋아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만 사라진 거죠. 그래서 2세대의 사운드가 확실히 깔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세대에는 없었던 보스의 트루 스페이셜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이멀시브 오디오. 한국어 앱을 보시면 몰입 오디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스 리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보통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제공하는 공간 음향 사운드는 좋지 않습니다. 저도 이펙트 걸린 사운드 같아서 진짜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깬 공간 음향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스에서 만든 몰입 오디오입니다. 이 몰입 오디오가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아요. 제가 헤드폰에서 공간감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 바로 이 옆과 뒤로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스피커는 어디에 있죠? 스피커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와 헤드폰의 공간감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몰입 오디오를 사용하면 이 소리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 아주 많이 나지만 어느 정도 스피커로 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앞에서 들려요. 진짜로 QC 헤드폰 2세대 구매하시면 몰입 오디오 꼭 설정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몰입 오디오를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일반 음원 말고 돌비 애트모스 음원을 들어보세요. 정말로 소리가 앞에서 나옵니다. 네, 오늘은 보스에서 출시한 QC 헤드폰 2세대를 살펴봤습니다. 1세대와 비교해서 개선된 점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사운드가 정리됐습니다. 극저음 과다가 사라졌고 6kHz 피크가 사라졌어요. 이 1세대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저음이 살짝 강조된 보스의 밸런스 사운드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중역대가 좋아졌는데 이 부분이 사람 목소리 대역이라 체감이 클 겁니다. 그리고 어웨어 모드도 훨씬 자연스러운데 액티브 센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 몰입 오디오가 추가됐습니다. DSP 쓰는 거 별로야 하시는 분 저 믿고 한 번만 들어보세요. 네 번째, 엄청난 가성비. 이거 환율 생각하면 전 세계 최저가입니다. 현재 환율이 좋지 않아서 다른 브랜드 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보스는 환율로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스다 라는 말이 나오게 이 착용감은 원래도 좋았고 2세대도 좋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착용해도 정말 편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러면 이 QC 울트라 헤드폰과 차이가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음질 코덱을 원하시는 분은 QC 울트라 헤드폰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구매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고르시는 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입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민하지 마세요. 30만원대에 이 정도 완성도면 시작점으로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한 군데가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추천합니다. 요즘 이 가격대 헤드폰, 다른 브랜드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 적당한 가격과 성능 좋고 장시간 착용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적당한 헤드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스에서 저희 구독자를 위해 QC 헤드폰 2세대를 2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보신 구독자를 위해 퀴즈를 하나 드리겠어요. 자, 구독자 이벤트 퀴즈. 이번 QC 헤드폰 2세대에 추가된 기능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절대 댓글에 적으시면 안 되고 이벤트 폼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